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건강가정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적 접근인데요. 깊이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족 생태학적이라든지 상호작용적, 생애 과정적, 가족 발달적, 여성주의적, 경제학적 접근 이렇게 있는데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접근이 있다, 이런 이론적인 접근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가족 생태학적 접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발달은 어떤 거냐? 생태이론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생태이론. 근데 여기에 가족 생태가 들어간다. 가족 생태. 생태학이란 용어는 독일의 동물학자이자 진화론의 초기 주창자인 헤겔, 에른스트에게서 빌려온 것으로서 이들은 개인은 환경과 유기체의 유전이 상호작용한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경 안에서 유기체를 연구하는 학문의 개발을 제안을 했습니다. 헤겔이 생태과학을 제안하던 당시 미국 여성인 리차드는 가정과 가족에 초점을 맞춘 환경과학을 제안하며 사람들의 행동이나 건강과 그들의 환경의 질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을 연구하는데 생태이론이 접목된 시기는 사회개혁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행, 그리고 공교육의 확대와 가족 보건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팽창하던 19세기 후반입니다.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행동과 질적 환경과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러한 현상을 전체주의적, 체계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면서 생태학적 이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은 원래 간호학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인간 세계, 즉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 전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상호 의존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가족의 생존, 그들의 삶의 질, 환경보호 등의 개념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의식, 가치관, 의사결정, 그리고 적응을 위한 인간 행동 등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사회학, 사회복지, 가정학, 가족학, 보건의료, 그리고 가족치료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학제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족 생태학적 관점의 주요 개념을 보게 된다면 가족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족은 물리, 생물학적 관점과 환경과 인간환경,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 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환체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이론에서 강조되는 주요 개념은 개인과 가족의 생성과 작용, 자원관리와 적응, 인간 발달, 그리고 환경유지 등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브론펜브러너는 생태이론을 가족과 인간 발달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는 개인이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는 생활의 장으로서 4대 생활체계인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요 체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미시, 중간, 외, 거시. 자, 보면은 미시는 뭡니까? 작을 미자예요. 조그만 체계. 아주 기본적인 체계죠. 그 다음에 중간 체계는 요 중간에 있겠죠. 외 체계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시 체계 또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개의 생활 체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들 체계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인간 발달의 과정에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서 분리했는데 한 개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가족은 뭡니까? 대표적인 미시체계가 되겠죠. 태어나면서 제일 접하는 세계가 어디예요? 가족이죠. 이 이외의 세계는 접할 수도 없고 접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장 작은 대표적인 미시체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미시체계는 가족, 학교, 이웃처럼 개인이 경험하는 1차적 물리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역할 및 대인관계 유형 등을 포함하고, 또 이제 중간 체계에는 개인 또는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 중간이 조금 더 크겠죠. 예,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직장, 사회생활 사이의 관계를 중간 체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외에 조금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중간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체계는 개인이나 가족이 적극적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이들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나올 텐데 안 나오네요.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 손위 형제가 다니는 학급, 부모의 친구관계, 조직망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체계가 뭐예요? 거시체계죠. 거시체계는 사회문화 가치관이나 공공정책, 주로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 큰 틀에서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위체계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문화나 사회적 제도의 이념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학적 환경의 4가지 수준에 대해서 브롬펜프로는 어린 시절의 경우 미시체계가 중요한 사회 환경이죠. 예, 자기가 태어나면서 소속된 그 사회가 미시체계죠.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외체계나 거시체계가 점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예, 그래서 건강가정정책은 거시체계의 일부분이 공공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체계의 속성들을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4대 체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체계가 바로 뭡니까? 시간체계입니다. 시간체계. 여기 우리 교재 PT 자료에는 이게 좀 그림이 안 나오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시간 체계는 이제 생태 이론에 도입함으로써 이들 체계 간의 상호작용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이나 발달과 함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속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린 교재 66페이지에 그림 2-1에 보면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4대 체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족은 미시체계라고 볼 수 있고, 그거보다 좀 큰 건 중간체계, 그 다음에 외체계, 거시체계, 그 다음에 이걸 연결 관통하는 게 뭡니까? 시간체계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태이론은 본래 가족과정이나 가족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은 아니지만 가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가족 내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발달을 설명하는 생태이론이 가족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가족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태이론에서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체계 이론이 주요한 개념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은 투입, 과정, 산출, 환류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족을 이해하면서 가족을 하나의 생태체계로 규정하게 되면 가족 체계를 구성하는 각 부문과 전체 가족 집단의 상호 의존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은
개별 가족 구성원의 물리적, 생물학적 존속과 가족 자원의 관리와 심리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족 단위로 또는 사회의 다른 집단과 상호작용하여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질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삶의 질은 전체 생태체계의 질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생태 이론의 기조에는 생태체계의 통합과 협력에 대한 요구와 개별 구성원의 자유와 자율에 대한 요구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가족 생태학적 접근은 생태이론과 체계이론의 주요 개념과 논리를 포괄하는 이론으로서 인간 발달과 가족관계를 가족 체계 및 가족 자원의 관리적 자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개별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전체 체계로 접근하면서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련의 생활 전체를 포함하여 접근함으로써 가족 연구 및 가족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 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족 생태 이론의 주요 이론적 전제는 첫 번째,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생태체계의 내적 작용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상호의존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은 인간 조직으로서 인간생활 체계의 집합체이며 가족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은 부분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목표 지향적이고 역동적으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으며 특히 가족의 적응 과정은 가족 체계 내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외부 체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거나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은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사회문화적 환경 및 인간 환경과도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은 에너지 변환 체계로서 자원의 관리, 상호작용, 그리고 적응을 위한 창조적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2대 원칙은 물리적, 생물학적 원칙과 사회적 관습과 같은 규칙들입니다. 일곱 번째, 외부 환경은 인간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행동을 제약할 수 있으며 가족을 위한 가능성과 기회를 창출합니다. 여덟 번째, 가족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다양한 조정과 자율의 권한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가족의 의사결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가족론의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 가족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 내 과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외부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입돼야 하는지, 또 거시체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등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족 생태학적 접근입니다. 접근을 보도록 할게요. 이론의 발달은 뭐냐? 사회학 이론들은 19세기 말엽에 개인들이 사회를 어떻게 창조하고 유지하며 변동시키는가, 혹은 인간은 다른 인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비추어 보는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9세기에 짐 멜과 베버, 디르켄 이런 사람들이 유럽 사회학의 거장들은 초기 사회학자들이 거시적 관점과 달리 개인의 인성이 집단의 특별한 형태로부터 출현하고 또 그에 의해 특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들의 시각은 이후 제임스, 듀이, 쿨리의 공헌을 토대로 미드에 의해 비로소 상호작용론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블루머와 쿤 등이 제창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형성하는 데
토대를 마련해 줬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상호작용 이론가들은 국가나 제도, 계급 등 사회의 거시적 구조들 배후에는 실제 인간들 사이에 의미 있고 상징적인 상호작용들이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집단에 의해 규정되며 행위자들은 자기 주위의 현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의미에 입각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행동은 행위자인 개인이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에 의해서만 사회적인 것이 되며 그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고려한 결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행위는 순전히 내면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상황 판단에 따라서 개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드는 두 가지 기본적 과정으로부터 이론을 펼치고 있는데 인간 유기체는 생물학적으로 유약하기 때문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집단 속에서 뭐를 해요? 협동해야만 하고 이러한 협동을 촉진하는 행위들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드는 한 유기체가 인습적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행동 특성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역할을 보며 자신의 대응 능력을 개발시켰을 때 그 유기체가 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미드는 이 단계에서 개인이 한 공동체의 전반적인 시각을 인식하거나 여러 가지 상호작용 영역들의 일반적 신념, 가치, 규범들을 내면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발전 단계를 특징 짓는 것은 바로 이 증대하는 능력, 즉 점점 커져가는 타자들과 더불어 역할을 취득해가는 능력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드에게 있어서 사회 혹은 제도는 다양한 개인들 사이에 조직화되고 유형화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한 상호작용의 조직화는 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 행위 노선을 상상으로 시연해보는 정신적 능력이 없이는 개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드는 사실상 사회와 그 제도들이 정신과 자아의 능력에 의해 어떻게 유지되고 지속되는가에 관심을 가졌지만 또한 이러한 개념들 때문에 그는 사회를 끊임없이 유동하고 잠재적인 변동이 큰 존재로 봤습니다. 사회는 정신과 자아의 개념들이 나타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변형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란 행위자 간, 행위자 내부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변동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유지와 변동은 모두 자아와 정신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미드가 정신, 자아 및 사회가 서로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상호작용론자들은 개인과 상호작용 유형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인간에게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은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역으로 사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인간이 사회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회적 의미를 학습하며 동시에 사회는 개인에게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개념을 부여합니다.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해석은 이러한 상징적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하므로 사회의 건강성은 개인의 건강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동시에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행위 패턴을 인식하게 하고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사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호작용적 접근은 건강가정론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가족의 상호작용은 가족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상호가정 속에 역할이 취직이 된다. 가족은 상호간 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족의 공동체적 그리고 정서적, 도덕적 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 가족 문제나 부적응에 대한 상호작용적 해석,
건강한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 왜곡으로 역할 부적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정적 접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과정적 접근은 사람이든 조직이든 시간이 흐르면 구조나 기능 면에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도 인간 발달 단계에 맞는 역할이 변하며 이에 따라서 가족 관계도 변화합니다. 또한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나 의미 등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론 중에서 이러한 시간의 변화에 주목하는 이론은 뒷장에서 이제 나중에 제시할 가족 발달 이론과 생애 과정적 접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애 과정 관점은 역사적, 사회 경제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삶을 분석합니다. 생애 과정 관점을 이용한 초기 연구로는 토마스와 즈마니에키의 미국과 유럽에 있는 폴란드 농민에 대한 연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당시 폴란드와 미국에서 일어난 역사적, 구조적 변화와 농부 개인의 미국 이민적 이민과 생애 과정을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생활사, 편지, 신문기사, 재판기록, 종교기관이나 정당에서 발간한 팜플렛 등을 분석하면서 폴란드 농민이 미국으로 이민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민자의 개인적인 삶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결과 폴란드 농민은 프러시아의 지배하에서 농사를 지을 땅이나 생활 필수품도 없는 상황에서 식량난과 빈곤 때문에 미국 이민을 결정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이민이라는 생활 사건을 통해서 농민의 삶에서 벗어나 대도시, 주로 시카고를 중심으로 육체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되는 등 삶의 궤적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처럼 생애 과정 관점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생활 사건이 이후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하는 결정이나 선택, 생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인의 생활사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엘더와 콘저는 미국의 대공황기와 아이오와주 농장 위기라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적 공공과 아동학대 간 관련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결과 경제적 위기라는 역사적 사건이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바꾸면서 아동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생애과정 관점은 인간 발달과 가족의 삶에서 시간, 맥락, 과정,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은 궤적, 전이, 전환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궤적은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변화의 경로를 말합니다. 변화의 경로요. 전이는 궤적 내에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거나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것, 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기혼자의 지위를 갖게 되거나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부모가 되는 것을 삶의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전환점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실제적인 변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건강가정론에서의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생애과정 관점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 관점에서 주장하는 가정이나 명제가 입증된 이론이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역사적, 사회-경제적 맥락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의의가 크다. 그래서 생애과정 관점에 입각해서 개인의 연령 변화, 각 세대가 경험한 역사적 배경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화 등을 인식하면서 다양성에 주목해서 사업 기획 및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건강가정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향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됩니다. 자, 실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생애 주기별, 가족교육과 남성 대상 교육이 가족교육 영역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대상들이 경험한 역사적 배경이나 성장해온 환경과 생활사건 등을 고려해서 변화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치나 태도 관련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게 건강가정론의 적용, 생애과정적 접근을 들 수가 있습니다. 2교시 여기서 끝내고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